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활성산소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예. 이 활성산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, O2하고는 좀 틀려요. 이제 이 O2는 그 굉장히 안정된 분자죠. 안정되어 있는 분자고, 활성산소는 굉장히 불완전한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활성산소가 결국은 세포를 파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. 세포를 파괴하니까 노화도 빨리 되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C를 많이 먹어라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잡아야겠는데, 이 활성산소는 두 가지의 이제 양면의 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뭐냐면 세포를 파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암세포도 결국 활성산소로 잡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의 기능은 아까 제가 세포를 파괴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세포도 세포지만 암세포도 세포잖아요. 둘 다 때려잡는 거예요. 이 활성산소가.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이제 언제 생기냐면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이게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통 활성산소 양이 적당히 아주 미량이 우리 몸에 있다면, 미량의 양이 있으면 사실은 이 또한 그닥 우리 몸에 건강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. 우리 콜레스테롤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낮잖아요. 수치가 정상보다 낮잖아요. 낮으면 이게 암의 원인이 돼요. 면역이 떨어지고 암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도 역시 이 적당량을 유지해야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산소도 너무 없으면 생명 활동 자체가 잘 안 돼요. 근데 그래서 이제 한 적당히 한 이 정도가 활성산소가 몸 안에 있으면은 이제 인체 생리 활성도가 최고조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. 그런데 너무 많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존재해 있으면요, 이제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. 만약에 과로나 스트레스, 이 일이나 스트레스를 전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전혀 일도 안 한다? 이러면은 생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? 좋지 않잖아요.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일을 해야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? 근데 너무 과로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건강을 해치겠죠. 같은 거예요. 활성산소도 적당하게 나오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활성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, 이 활성산소의 구조가 불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,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산소가 이제 들어오면 산소는요 그냥 H2O를 해가지고 물로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요, 편하게. 근데 이 활성산소는 불완전한 분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전자를 받아서 뭔가 안전한 어떤 안정화되는 분자로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포에 활성산소 달라붙어가지고 세포에 있는 뭐 철이나 구려 같은 그런 그 이온들이 있어요. 거기서 나오는 이온이 전자가 있어요. 이거를 받아가지고 완벽한 분자로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과정에서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항암제 중에서 많은 숫자가 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유발해서 활성산소가 이 암세포로 붙어서 여기서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항암제가 이제 많이 있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항암제들이 이 암세포에만 들어붙어가지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세포에 붙어가지고 이제 파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항암을 하면은 일시적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. 시간이 지날수록
다시 세포는 살아나기 때문에 또 회복이 되지만 어쨌든 처음에 많이 힘드신 이유가 바로 이 활성산소가 이 뼈를 잡으려고 하는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세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요 타임에 바로 비타민 C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비타민 C는 아까 제가 항산화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죠? 항산화라고 하는 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에요.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.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게 되면 암세포를 못 죽이는데. 근데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C를 먹어서는 항암엔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타민 C는 고용량으로 정맥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항산화 기능하지 않고 반대로 산화 기능을 해요. 그런 기능을 해요. 근데 이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근데 되게 들으면 재미있거든. 난 재미있던데. 좋으시는 분이 없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이 상처를 이렇게 입잖아요. 입으면 거기다가 뭐를 바르냐면은 뭘 발라요? 과산화수소수. 바르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?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. 근데 이제 이 과산화수소를 발랐을 때, 이 피라고 할 때 이제 그 거품이 올라온 이유는 이 혈액 속에 적혈구 속에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. 그게 이제 과산화수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독이 되는 거예요. 세균이 죽는 거거든요. 근데 과산화수소가 일종의 독소의 독소. H2O2. 이게 가장 대표적인 활성산소예요. 과산화수소가. 근데 이 고용량으로 비타민 C를 혈관에 전맥 주사를 하게 되면요, 그 속에서 바로 이 과산화수소가 발생을 해요. 활성산소가 발생한다. 이런 기전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특징이 아까 제가 카탈라제라고 했잖아요. 카탈라제가 이런 독성을 해독시키는 효소예요. 그만인 게 아니고 글루타치온도 이제 이걸 해독시키거든요.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적혈구나 간이나 신장 이런 데 분포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혈관에다가 비타민 C가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서 H2O2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바로 카탈레즈라고 하는 이런 이 분해 효소가 나와서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별로 그렇게 피해를 받지를 않아요. 그런데 이 암세포는 이거 암세포라고 쳐요. 이건 정상세포고. 근데 이제 요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카탈라제라고 하는 이 H2O2 분해 효소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안 받는데 이 암세포에는 이 카탈라제와 같은 이런 분해 효소가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서 50%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활성도가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고용량으로 비타민 C를 주사를 맞게 되면은 이 활성산소의 기능이 발생을 하는데 그 기능이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맥을 못 추고 암세포에서만 기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항암제에 비해서 그 부작용이 훨씬 덜한 굉장히 훌륭한 항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 고용량 비타민 많이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.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항암을 위해서 이 비타민 C 고용량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? 좀 궁금하잖아요.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? 근데 많이 할수록 좋아요. 좋은데 이게 문제가 다 해봐서 아시겠지만 혈관통도 있고 심장동에는 막 열도 끌어오르면서 막 활성화되기 때문에 열도 끌어오르고 심장도 벌렁거리고 속도 미식거리고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 적정량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항암을 할 때는
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번 맞을 때 30g 정도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공식일 뿐이고요. 본인에게 맞는 양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. 처음 너무 심하게 하게 되면 되게 힘이 들기 때문에. 근데 이 권장량은 항암 중에는 30g 정도로 해서 주 2회 정도를 맞는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암세포를 사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타민C 고용량을 막고 싶다면 보통 혈중 적혈구 농도가 400mg per 데시리터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정도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체중이 대비해서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혈중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자기 체중에 곱하기 1.2 내지 1.5 정도. 내가 만약에 50kg다. 그러면은 60g에서 75g 정도 한 번 맞는 양이 굉장히 고용량이죠. 그 정도는 맞아야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연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임상적으로 이제 실제 해보면 그 고용량을 이렇게 꾸준히 맞기가 쉽지가 않아서 하지만 본인이 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면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정도,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 2번 30g 정도 1회, 그리고 암세포 3회를 위해서라면 좀 더 올려서 자기 체중 곱하기 1.2 또는 1.5 정도 해서 맞아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이제 그 연구 자료들이고 실제로 또 임상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자기와 맞아야 돼요. 이제 자기가 안 맞는데 굳이 막 억지로 해가지고 힘들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. 어떤 분들은 비타민C가 너무 잘 맞아서 용량을 잘 올려도 별 무리 없이 잘 맞는 분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조금만 올려도 바로 그냥 표가 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이 체질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무리 좋은 요법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해보고 용량을 올렸을 때 굉장히 힘들고 하다면 무작정 막 올리지 말고 그냥 그 수준에서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이 정도예요. 비타민C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고 있는 거니까 제가 좀 이렇게 왜 이걸 우리가 이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, 결국은 이 고용량으로 하는 비타민C 힘들어도 맞는 이유는 이것이 이 활성산소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세포에 반응하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또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서 먹는 거 하고 경부 투여하고 이렇게 정맥 주사하고 그러면 뭐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느냐, 이게 저는 같이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. 할 수만 있다면. 그러니까 왜냐면은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시간이면 그냥 뚝 떨어진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해서 맞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, 그래서 이 경부 투여하는 거를 꾸준히 하면서 또 한 번씩 이렇게 고용량 비타민C를 맞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부 투여할 때 여러분들이 이건 저희가 이제 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드시겠죠.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주의할 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거나 캡슐에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 산재,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가루로 되어 있는 거 드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이게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거든요. 그래서 공기에 닿으면은 이게 하얀색이 갈변을 해요.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캡슐에 있거나 하게 되면은 갈변된 걸 모르잖아요.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드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이고요.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부영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꾸준히 먹기 위해서는 다른
다른 부영제가 있는 건 별로 좋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타민 C만 먹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분말 형태가 좋고, 또 어떤 환자들은 그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또 비타민 C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유리병에다가 타서 먹는 것이 좋고요. 또 한 번 꺼냈으면은 이제 산소와 일단 닿는 거니까 상하되기 전에 빨리, 최대한 빨리 먹는 거. 타놓고서 이따 먹어야지 이렇게는 해서 안 되는 얘기죠.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